아실만한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스윙스 분이 냈었던 거랑 서신혜라는 그 배우랑 김기방 배우랑 모델분들은 뭐 최민수 그런 분들과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출판사라고 하면은 좀 무겁거나 도전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어렵다고 생각을 안 해서 그러니까 접근하기 쉬워졌고 진입 장벽도 많이 낮아졌다. 1인 출판이 뭐 창업 아이템으로 저는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출판사 차리는 게 어렵지가 않은 게 사업자 등록하고 출판 신고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누구나 출판사를 만들 수 있는 거겠죠.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싸움일 것 같고, 원고 수급, 그다음에 편집 과정, 디자인 과정, 인쇄 과정, 그리고 서점 컨택, 그리고 뭐 마케팅이나 판촉 활동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서점 본사가 있고 나머지 지점 서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본사랑 이제 초도 물량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컨택을 해요. 예를 들어 내가 2,000부를 뽑았는데 이 책을 뭐 500부, 1,000부 이렇게 보내준다 라고 했을 때 10,000원짜리 책이면은 서점에 뭐 5,000원에 공급을 하거나 6,000원에 공급을 하거나 이걸 공급률이라고 하는데, 그걸 초반에 잘 형성을 해야 돼요. 1인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너무 높은 수준으로 잡으면 서점에선 굳이 거래를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 때문에 진짜 거래를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적정한 수준에서 좀 초반에 거래를 해놓고 내가 계속 잘 만들고 잘 팔게 되면은 나한테 좀 유리한 수준으로 오게 돼요. 서점 본사랑 그런 컨택을 할 때 저는 메일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메일로 하다 보면은 내가 조율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놓치게 되거든요. 본사들의 직접 컨택을 가는 게 전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점마다 담당자들이 있어서 무조건 만나라, 담당자들을 계속 좀 찾아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우리가 4대 서점이라고 부르는 서점들을 보통은 많이 컨택을 하시는데 이것도 좋지만 일단 교보문고랑 예스24 이 두 가지 좀 루트를 작게 할수록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 내가 관리해야 되는 서점들이나 지점들이 많아질수록 혼자서는 너무 버겁다 보니까 처음에는 큰 곳들 위주로 좀 가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좀 집중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이루어지면 나머지 서점들은 좀 딸려오는 경향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동네 서점 같은 경우는 교보문고나 예스24 순위를 보고서 주문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 시작한다고 하면은 판매 루트를 좀 최소화시켜서 살 수 있는 좀 파일을 여기다 몰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 책이 어떤 지역에서 얼만큼 나가는지를 물류 시스템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으니까 계속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한 7, 8번째까지는 다 안 냈어요. 초판도 못 파는 경우가 좀 부지기수였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작에만 너무 몰두를 했던 거죠. 판매 루트나 판매 방식이나 뭐 영업 방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잘 만들면 잘 팔릴 거야 하는 생각으로만 했었거든요. 많이 봐야 이 디테일함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그 확률들도 많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품을 그래서 잘 알리고 홍보하는 거에 초점을 점점 두게 됐던 게 커요. 저는 보통 마케팅 비용 잡을 때 100만 원을 쓰면은 300만 원어치는 팔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전 접근을 계속해서 내가 어떤 매체를 사용하던 간에 다 그런 어떤 자기만의 기준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 경험에 비춰보면은 광고나 마케팅은 좀 필수로 넣어야지 된다는 생각이고, 일단 광고 종류를 좀 나누면 서점 광고가 있고 서점 광고 안에서도 온오프라인이 있어요. 서점 그 매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광고 매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한 자리 한 자리마다 다 돈이거든요. 여기에만 다 몰아서 광고비를 집행을 하면 사실 효과가 많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서점 광고 비율은 좀 많이 낮추고, 그리고 미디어 광고들이 되겠죠. 우리가 흔히 아는 뭐 SNS 광고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지하철 같은 데 할 수도 있고 버스 같은 데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좀 장르별로 다르다는 거. 예를 들어 경제책 같은 경우는 버스나 뭐 지하철 그리고 신문사 이런 것들이 잘 어울릴 수 있겠죠. 근데 에세이라든지 인문, 뭐 자기계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SNS에 좀 특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매체들마다도 다 이제 특성이나 비용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내가 효과적인 부분들을 계속 좀 찾아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입니다. 처음에는 많이 실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책 냈는데 서점에서 진짜 구석탱이에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서점을 좀 많이 다니는 걸 일단 추천해요. 그러니까 그쪽 각 담당자들을 계속 만나면서 얼굴을 알리고 출판사를 알리는 것들이 첫 번째 목적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독자들한테 이 책이 있다는 걸 알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좀 시너지가 돼서 이 책을 좀 찾아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서점 담당자를 만나는 것 자체가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다 사람이 하잖아요. 진열 같은 것들도. 근데 내가 여기 뭐 귀찮더라도 와서 이런 말이라도 건네주고 뭐 음료수라도 주고 하는 사람들의 책들을 좀 더 좋은 자리나 잘 보이는 곳에 놔주고 싶지. 그 언어의 온도 같은 책들도 이기주 작가 같은 경우가 서점에 엄청 많이 다녔다고 해요. 사고 있는 거 보면은 사인도 해주고 서점 담당자들한테 엄청 좀 잘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그런 책들을 만들지 않았나. 일단 혼자 하는 거다 보니까 내가 관심 있는 그 사람이나 작가 그리고 아이템들을 빠르게 결정할 수 있고, 내가 마음에 들면 바로 그 책으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있을 것 같고, 이게 그렇게 어려운 작업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접근하기 쉬워졌고 진입 장벽도 많이 낮아졌다 하는 생각들이 있어서 1인 출판이 뭐 창업 아이템으로 저는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SNS로 글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개개인이 좀 출판을 하고 싶다는 욕심들이나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많긴 한데, 이런 분들은 차라리 출판사를 본인이 차려서 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출판사랑 컨택을 하게 되면은 색깔을 잃게 되거나 방향이 좀 틀어지는 경우도 있고, 온전하게 무언가를 담아내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아무래도. 근데 1인 출판사를 본인이 이제 차려서 가다 보면, 물론 뭐 쉽지 않은 과정이 펼쳐질 수 있겠지만 온전한 색깔을 담아내는 거 있어서는 훨씬 더 수월하고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많이 좀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저에게 창업이란 그냥 일상인 것 같긴 해요. 계속해서 뭐 일을 벌이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두려움이 그렇게 크진 않은 편이고, 도전하고 뭐 시도하는 부분들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창업을 좀 일상처럼 좀 생각을 하는 게 좀 커요. 사실 1인 출판사라고 하면은 좀 무겁거나 도전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전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을 안 해서 이것도 얘기해주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고, 내가 못하는 건 외주 줄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쉽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굿네이버스의 후원이 된다는 사실도 알게 돼서 참여를 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 인터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동네 CEO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